예, 경기도 평택갑 출신 홍기원입니다. 장관님, 그 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해서 장관님은 전문가들의 설명을 드리면 모든 의혹이 해소될 거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의혹이라는 것은 예, 당사자들 지난 이야기를 12일 들을 부분이 있고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나온 전문가들과 많은 질의응답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장관님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 결과를 제대로 보고받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 전문가들하고 얘기 나눠보니까 의혹이 해소된 게 아니라 눈덩이처럼 더 커졌습니다. 하나하나 말씀드릴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대통령 일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노선 변경이 추진됐다. 그 주역은 양평 카르텔이다. 그리고 국토부와 타당성 평가를 용역을 수행한 업체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먼저 화면 좀 보시죠. 예,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었는데 이 국토부 타당성 조사 초기 보고서에 보면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특징이 예타하니 강상면 종점안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이걸 보셔야지 왜 저 얼굴을 보십니까? 네, 그럼 이걸로 보면은 예타안을 채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음 화면 9월 걸 보면 이제 완전히 그 뒤바뀌죠. 그렇게 해서 강상면 종점안이 더 유리한 걸로 그렇게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그럼 왜 7월과 9월 사이에 이렇게 큰 변화가 있었냐? 바로 이 양평 카르텔 때문이라는 게 지금까지 감사 결과 밝혀진 내용입니다. 먼저 김성교 전 국회의원 보시면 27년간 양평군 공무원 했고요. 양평군 군수를 3번 했습니다. 그리고 군수 후보 될 때 이 강상면 종점안 고속도로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고 군수로 있을 때는 이거를 양평군 기본 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국토교통위원으로 있으면서 강화 IC 신설을 요구했죠. 그리고 이분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그 여주지청장 할 때 사이가 엄청 좋았다고 친밀함을 과시했죠. 장모한테 허가를 잘 내주니까 윤 청장이 미안해한다. 뭐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마침 이분이 광산 김씨인데 그 강상면 화양리에 집성촌이 있고 또 많은 종중 땅이 있습니다. 강상면 화양리는 처가 일가가 있는 강상면 병산리와 바로 이웃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안철령 국장은 김성교 군수 시절에 도시과장으로 승진했고요. 또 최은순 연로 양평 공공지구 특혜 비리로 당시 수사를 받던 중에 국민의힘 양평 군수가 취임하니까는 바로 담당 국장으로 올라왔죠. 그리고는 강상면 종점안을 등 3개 노선을 국토부에 제안했고 국토부는 이걸 근거로 이제 소위 대안 노선을 최저간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 부친 김광섭도 다 양평군 출신이고요. 부친은 양평군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양평 공공지구 개발 특혜 장모와 처남이 관련돼 있죠. 또 윤석열 대통령은 양평 담당 지청장 하면서 김성교 당시 군수하고 굉장히 친했습니다. 이렇게 이 3사람이 이 3자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요. 다음 보여주세요. 예, 이게 국토부에서 처음에 발표했던 자료 중에 과업수행 계획서상 사라진 4페이지. 그중에 저 아래 걸 보면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목적의 첫 번째가 이제 국도 6호선 교통정체 완화고 두 번째가 장내 노선축 연결이고 세 번째가 이제 양평군과 서울시 지역 간의 접근성 향상입니다. 근데 이게 9월 보고서부터 두 번째 장내 노선축 연계 이게 삭제됐죠. 근데 국정감사에서 용역회사인 이상화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은 국토부 기모 서기관 지시로 삭제했다.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보고서에서부터 양평군이 남한강 남층으로 노선 변경을 요청했다는 문구가 나옵니다. 바로 이게 다 7월과 9월 사이에 벌어진 일이고요. 이 노선, 이 2번이 삭제되면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사업 목적이 당초에는 국도 6호선 교통정체 완화 또 춘천 연결하는 연계 교통정체 완화 이거였는데 이 두 번째 게 삭제되면서 양평 군민을 위한 도로인 것처럼 바뀌었어요. 그래서 장관님도 그렇고 전부 다 양평 군민 민원 해소가 핵심인 양 변질되면서 대안이 최적 노선처럼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근데 노선 검토를 담당했던 박상훈 경동 엔지니어링 이사는 서울 춘천 간 연결을 고려하면 예타안이 강상면 종점안보다 더 유리하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종점을 강상면으로 변경하려고 대통령 일가 땅이 있고 김성교 전 양평 군수 일가의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종점을 변경하려고 장내 노선축 연장 계획을 삭제하도록 국토부가 지시했다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 이유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제가 예탄에 수청 IC 만든 이 지역, 그 다음에 강화 IC 이 지역, 그리고 강상면, 양평 시내 등을 며칠 전에 다 다녀왔습니다. 이 강상면 종점 안은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멉니다. 주로 양평 군민을 위한 고속도로로 기능하게 될 것임을 확인했어요. 이 수청 IC는 강화 IC의 강화면에서 2분 30초면 충분히 가는 거리예요, 차로. 그리고 강화 IC에서 차로 5분 거리면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예탄에 수청 IC 만들면은 당초의 목적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지만 최저간이 예타 보완안보다도 훨씬 좋은데 제외했어요. 근데 지난번 전문가 얘기를 들으면 수청 IC가 IC로서 위치가 적절치 않다 그랬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수청 IC 지점이나 강화 IC 지점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 수청 IC가 적절치 않다고 예타 보완안 이거를 제외를 했느냐? 바로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기 위한 그런 목적 때문인 거죠. 그리고 강상면이 최저가 아니라고 한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결국 교통량 분석인데 그것도 석연치 않다는 게 많은 분들이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노선 변경의 주역은 양평 카르텔이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와 용역업체들이 이 대안이 유리한 여러 요소들 경제사회적 평가 장단점 바꾸고 노선축 연장 계획 삭제하고 또 수청 IC가 부적절하다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장관님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예,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제기하신 의혹들에 대해서는 이미 당사자들이 나와서 충분히 답변 내지는 반박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뭐 수청 IC를 비롯한 대안을 말씀하셨는데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예? 그리고 민주당이 추천하는 모든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전문가들에게 충분한 검토를 맡기고 그에 따라서 결론을 내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타진율을 말씀하셨는데요. 가슴을 아무리 말이라고 우겨도 가슴이 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장관님. 그저 도로공사 국감 결과 자세히 좀 보고 받으세요. 이상입니다. 네, 그 홍기현 답변을 의원님. 똑같이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홍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